안녕하세요, 메슬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대표팀의 골키퍼 코치로 활동 중인 독일의 레전드 골키퍼, 월클 골키퍼였던 안드레아스 쾌프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밌게 봐주세요. 안드레아스 쾌프케는 1990년대 독일을 대표하며 세계적인 명성을 떨친 골키퍼였습니다. 182cm에 82kg이라는 탄탄한 피지컬에서 나오는 운동 능력과 뛰어난 판단력, 괴물같은 반사신경을 앞세워 1대1 방어에 강점을 보인 골키퍼였는데요. 무엇보다 그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하면 정신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입니다. 상대 압박이 강한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유지하고 꾸준한 경기력을 이어나가는 능력이 대단했다고 하죠. 이러한 정신력 덕분인지 그는 커리어 내내 무려 18개의 페널티킥을 선방하기도 했습니다. 자, 쾌프케는 늦은 나이에 빛을 발한 대기만성형 선수로 1986년에 이적한 분데스리가의 중위권팀 니른베르크에서 조금씩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실력을 갈고 닦아나가며 마침내 20대 후반의 나이에 처음으로 독일 대표팀에 승선할 수 있었는데요. 대표팀 커리어를 비교적 늦게 시작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독일 대표팀은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이 즐비했던 팀으로 쾌프케는 주전 골키퍼인 일그너보다 리그 내 위상과 실력적인 면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의 선호와 전술적인 이유로 인해 주전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백업 골키퍼로 참여하게 된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에서 그는 메이저 대회 첫 우승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후 소속팀으로 돌아와 실력을 키워나가던 그는 1993년에 키커즈 선정 올해 팀에 선정되고 무려 독일 올해 선수에도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94년에 들어서는 정말 염원하던 독일의 주전 수문장 자리를 꿰차게 되죠. 당시 리그 상위권 팀인 프랑크푸르트로 이적한 후 곧바로 15개의 클린시트를 기록할 정도로 미친 퍼포먼스를 보이던 쾌프케는 어느새 대표팀 내에서 올리버 칸조차 넘볼 수 없는 입지를 다지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프랑크푸르트의 약진을 이끌던 주축 선수들이 한꺼번에 모두 떠나면서 팀이 한순간에 흔들리고 말았고 결과적으로 쾌프케는 많은 실점을 내주며 유로 대회를 코앞에 두고 충격적인 강등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대표팀 내 입지엔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1996년 유로 대회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려와 달리 신들린 선방들로 독일의 약진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준결승 상대인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선 승부차기에서 마지막 키커인 사우스게이트의 슈팅을 막아내며 결승 진출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는 체코와의 결승전에서도 무수한 선방들을 보여주었고 독일에게 세 번째 유로 대회 우승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쾌프케는 유로 베스트 11과 베스트 유로피언 골키퍼에 선정됨과 동시에 발롱도르 13위에 오르며 단숨에 월드클래스 반열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에게 유럽의 여러 명문 클럽들이 러브콜을 보내었습니다. 당시 바르셀로나로의 이적이 가장 유력시 되었지만 모종의 유로 이적이 무산되며 결국 프랑스의 명문 마르세유로 이적하게 되었습니다. 쾌프케는 훗날 본인 스스로 마르세유 시절 때가 가장 좋았다고 회고했을 정도로 이곳에서 만족스러운 커리어를 이어나갔는데요. 그러나 그가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던 것과 달리 독일 대표팀은 침체기에 빠지며 녹슨 전차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쾌프케는 1998년 프랑스 월드컵에도 주전 수문장으로 나섰지만 8강에서 수비수 베른스의 이른 퇴장 후 내리 실점을 내주었고 대회 첫 출전인 크로아티아에게 3대0으로 패배, 8강 탈락이란 굴욕을 맛보고 말았습니다. 탈락이라는 결과를 떠나 너무 맥없이 무너진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대회가 끝나고 쾌프케는 사실상 결과에 대한 책임을 떠안으며 대표팀 은퇴를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대표팀 소속으로 59경기 출전과 월드컵, 유로 각각 1회 우승이라는 훌륭한 커리어를 쌓고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리는 마침내 올리버 칸이 이어받게 되죠. 시간이 지나 쾌프케는 커리어 말년에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 자신의 친정팀인 니른베르크로 복귀했습니다. 당시 니른베르크의 성적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수비 보강 차원에서 도움이 되고자 복귀를 선택한 것이었는데요. 그러나 그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전반기에 승점을 많이 잃었던 니른베르크는 충격적인 강등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쾌프케는 2부 리그에서 커리어를 보내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2001년 주전 수문장으로서 니른베르크의 리그 우승과 함께 팀의 재승격을 이끈 뒤 깔끔하게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자, 그는 2001년 은퇴 후 2004년부터 독일 대표팀의 새 사령탑으로 부임한 클린스만을 따라 본격적으로 골키퍼 코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독일 대표팀 내부에서는 동갑내기 올리버 칸과 옌스 레만이 넘버원 수문장 자리를 두고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쾌프케는 부임하자마자 주전 수문장 자리를 올리버 칸에서 옌스 레만으로 교체했습니다. 올리버 칸은 대표팀의 정신적인 지주이면서 상징 같은 존재이긴 했지만 최근 여러 실수들을 범했던 반면 옌스 레만은 아스날의 상승세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쾌프케가 단호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후 케프케 코치는 클린스만 감독이 떠난 이후에도 대표팀에 잔류했습니다. 2014년에는 코치로서 월드컵 우승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는 무려 2021년까지 무려 17년간 독일의 골키퍼들을 지도했습니다. 그가 지도한 대표적인 선수만 해도 선수 시절의 라이벌이었던 올리버 칸부터 노이어, 슈테켄, 레노 등 모두 걸출한 선수들이었죠. 이에 현대 축구의 흐름을 따르면서 빌드업이나 수비 가담 능력이 좋은 골키퍼들을 육성했던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 케프케 코치는 레브 감독과 함께 하고 있었지만 클린스만과의 인연도 꾸준히 이어나갔습니다. 독일 대표팀의 골키퍼 코치를 맡고 있던 사이 잠시 클린스만의 재부름을 받아 헤르타 베를린의 골키퍼 코치직을 수행하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2021년을 끝으로 레브 감독이 대표팀의 감독직을 내려놓자 케프케도 함께 독일 대표팀을 떠났습니다. 그는 레브 감독을 따라 지도자 커리어를 꾸준히 이어나갈 것으로 보였으나 레브 감독의 취업이 늦어지면서 1년이 넘는 시간을 야인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2023년 클린스만 감독과 재결합하며 함께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가 대표팀의 코치로 오자 많은 팬들은 그 사람이 왜 와?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재 케프케 코치는 뛰어난 리더십으로 골키퍼진을 잘 구축하고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선수마다의 특성을 고려해 개별화된 코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현역 시절 자신의 가장 큰 강점이었던 정신력 부분을 선수들에게 지도하고 이를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외부에 자신이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는 성격이기도 하고 워크에색이 상당히 높아 골키퍼들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열정이 엄청 높다고 하죠. 예시로 선수들의 조언을 받아 익숙한 메신저를 포기하고 국내 어플인 카카오톡을 통해 대표팀의 골키퍼들과 꾸준히 소통을 하는 등 코치직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남은 임기 동안 국내 골키퍼 육성에 많은 힘을 쏟아주었으면 좋겠네요. 혹시 여러분들은 안드레아스 케프케 코치에 대해 어떤 인상을 가지고 계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